안녕하세요. 머니돈나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모셨어요. 저희 조지아에서는 좀 유명하신 분이신데 돌아가면서 소개를 좀 먼저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 이용승 존리라고 하고 현재 에모리 존스크릭 병원 옆에서 이제 거기 제 오피스가 있고 여성분들의 이제 전반적인 케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닐 부동산 대표 조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우보험의 선우미숙입니다. 저는 베스트웨게법인 대표 조이스 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할 얘기가 사실 되게 많아요. 우리가 좀 다 갱년기를 시작한 지 벌써 오래됐거나 지나고 있거나 아마 지금도 다 지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보시는 분들도 그 연령대가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 웬만하면 조금 오르가나이즈된 방향으로 몰아서 좀 질문을 하고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의사 선생님께서 맨날 받으시는 아주 뭐랄까요, 그러니까 좀 카먼한 거. 우리가 이제 갱년기가 들어서면서부터 좀 카먼하게 받는 질문들이나 대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부터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갱년기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타이밍에 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이렇게 관리에 있어서 그 타이밍이 중요한데 지금 혹시 갱년기 과정을 이제 겪고 계신 분들이나 그분들 같은 경우 이제 이 방송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통 이제 갱년기 또 폐경기 이렇게 한국에서는 요즘에 좀 표현을 좀 완곡히 하기 위해서 완경 이렇게도 부르는데 폐경이란 말을 좀 가급적이면 안 쓰게 그래서 어감이 좀 이제 세니까 그래서 근데 갱년기는 조금 이제 약간 좀 임상적인 이제 텀이죠. 그래서 증상 위주 그러니까 이제 안면 홍조나 화끈거린다거나 밤에 식은땀 나고 약간 이제 성질도 약간 이제 좀 민감해지고 성질이 성격이 뿔쑥뿔쑥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욕 이제 문제나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질 건조증 그리고 이제 부관계할 때 힘들어지고 그런 게 이제 시작이 이제 보통 40대 중반 내외에서 시작이 되면서 계속 지속이 되는 거죠. 거기는 50대, 60대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를 그냥 갱년기 증상, 갱년기라고 부르는데 폐경기는 이런 증상이 있던 없던 그냥 생리가 끊어지면 그게 폐경, 완경인데 그건 이제 임상적으로 진단할 때는 한 폐경이 될 때쯤에 그냥 생리가 끝나서 1년이 지나면 그냥 폐경이 됐다 이렇게 임상적으로 진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돼야지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내가 지금 한 6개월 동안 생리 안 했다. 근데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말고도 또 이제 호르몬 검사를 하면 진단이 되기도 해요. 호르몬 검사를 해서 이제 여성 호르몬이나 여러 가지 난포 자극 호르몬이나 그런 걸 검사하면 이제 나오는데 조금 그게 아주 낮게 나오는 건가요? 그런 이제 여성 호르몬은 그렇죠. 점점 줄지만 그 난포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머리에서 나오는 건데 난소한테 일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오르죠. 얘네가 일을 안 하니까 막 일을 하라고 이제 소리 지르기 때문에 걔는 쭉 오르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수치가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폐경 초기에는 그 여성 호르몬 자체는 이렇게 막 정상인 경우도 많아요. 아직 좀 그 여분이 있고 그 난포 자극 호르몬이 막 이제 자극을 하기 때문에 막 쥐어짜는 거죠. 그래서 근데 결국은 없어지죠. 결국은 이제 여성 호르몬 이제 대표적인 게 에스트로겐, 에스트라다이올 그건데 그게 이제 없어지면서 이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점점 그게 심해지면서 특히 이제 땀을 많이 흘린다거나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 호르몬 약을 이제 많이 먹잖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그죠. 그 도시지를 정해가지고 좀 많이 먹게 되는데 그럼 약을 먹으면 원래 폐경됐던 사람도 다시 조금씩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완전히 없어졌는데 그 호르몬 약을 먹으면 그게 다시 펑션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몸에 남아있던 것들이 되는 건지. 그렇죠. 이제 호르몬 약을 쓴다고 가정하면 일단 가장 쉽게 얘기하면 호르몬이 없어지니까 그냥 투여하는 거죠. 그냥 리플레이스 해주는 건데 난소에서 나오던 이제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난포 호르몬, 항체 호르몬 그걸 두 개를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건데 그렇다고 이제 그 난소가 살아나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졌으니까 외부에서 주입하는 거죠. 그게 성장 호르몬하고 똑같은 거네요. 왜 아이들 자랄 때 성장 호르몬 주사 맞으면 그걸로 아이들이 그렇죠. 더 크게 하는. 그러니까 호르몬이 이제 부족하신 다른 질환, 예를 들어서 갑상선 흔하다 여성한테 흔한데 대부분이 갑상선 저하증이죠. 어떤 경우는 갑상선이 없는 분도 계세요. 수술을 떠가지고 그런 분들은 갑상선을 호르몬을 그냥 먹는 거예요. 약으로. 그리고 인슐린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일형 당뇨 같은 경우는 인슐린이 안 나와요 몸에서. 예. 그러니까 인슐린은 그냥 넣어주는. 예. 그러면 평상시에는 좀잘 사세요.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여성 호르몬이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뭐 주입을 하는 거죠. 예. 리플레이스를 하는 거죠. 그럼 보통 여성 호르몬을 이제 약을 먹기 시작하면 어떤 기간이 지나면 대부분 그걸 안 먹어도 되게 되나요? 아니면 보통은 계속 먹나요? 그게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 대부분은 그냥 쓰지 말라고 했어요. 1번. 뭐 약사님들이나 여러 가지 의사는 그냥 뭐 호르몬은 왜 쓰냐 그냥 거기서 끝나는데 실상 그 여러 그렇게 좀 연구를 많이 찾아보고 공부를 많이 해보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 막 저기 뭐 메모 잘 해오셨는데 여러 가지 막 힘든 증상들. 이제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이제 갱년기의 표면적인 증상들이고 이것 때문에 무슨 뭐 목숨에 위해가 간다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폐경이 되면서 여성분들의 진짜 리스크가 증가하는 거는 뭐 하루택이나 심장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이나 아니면 이제 치매 그리고 골다공증 그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 뭐 eventually. 그렇죠. 네. 예.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제일 걸리기 싫은 질환이 뭐냐고 여쭤보면 뭐 치매인 것 같아요. 예, 다 그렇죠. 무서워. 다 저도 무서워. 아무리 뭐 이렇게 멀쩡해도 예. 그런데 이제 그런 리스크가 많아지는 거예요. 예, 폐경이 되고 호르몬이 나면. 없어지면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꾸준히 하면 그게 훨씬 주는 거예요. 그 리스크가.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꾸준히 한 사람은 문제가 그렇죠. 없겠지만 리스크가 훨씬 적어지는 거예요. 네, 예. 꾸준히 안 하던 사람이 예. 호르몬 먹기 시작한다 네. 그래서 어떤 뭐가 그런 달라질까? 뭐 골다공증이나 그런 것이 생길 수 있는 위험도를 좀 낮출 수가 그렇죠. 있나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그 타이밍을 얘기한 건데 그래서 가능하면 폐경 되자마자 시작하는 게 좋고 이런 베네핏을 누리려면 아무리 늦어도 10년 이내. 10년 너무 늦으면은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미 그 뭐 호르몬을 골다공증이 넣어도. 심하고 좀 여기저기 뼈 부러지고 그러신 분들은 뭐 의미가 잘 없죠. 사실 뭐 골다공증 그러면 그렇게 뭐 암도 아니고 별로 안 무섭게 들려도 골다공증이 진짜 너무 무서운 생겨서 병이에요. 이거 뭐 고관절이 뭐 이렇게 부러진다거나 그런 분들 저희 정말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 거의 그 사망률이 반 정도, 50%. 예, 그건 또 하루 아침에 고쳐지는 것도 아닌 병이잖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런 거를 너무 이제 그냥 근데 쉽게 또 생각하는 이거는 거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르몬 약을 먹어서 그런 어떤 장점들이 되게 많은데 또 메모그램을 자꾸 하라고 하잖아요.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그런 피어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이거 호르몬 약을 먹으면 암이 발생할 수 그러니까 있다.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스트롱, C-word. 그게 너무 피어가 너무 심해서 옛날부터 계속 있던 거예요. 벌써 뭐 30년 뭐 제가 뭐 트레이닝 받고 그럴 때는 사실 그렇게 뭐 유방암이 증가한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병원에 안 오면서 지내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지만 병원에 오시면 다른 문제로 오셨어도 이분이 폐경이 됐으면 검사를 그냥 무조건 그 약을 드렸었어요. 예, 막 그러고 막 적극적으로 권하고. 근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2000년대 초반에 무슨 대규모 연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연구를 많은 숫자를 데려가고 해보니까 이제 오래 이런 걸 막 쓰니까 뭐 유방암이나 뭐 혈전 같은 게 조금 증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 부각돼서 이제 그때부터 많이 안 쓰게 됐는데, 근데 그 전에도 이제 그 암하고 그 암 얘기는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에스트로겐, 프로제스테론 그 두 가지를 같이 써야 되는데 에스트로겐이 메인이에요. That's the 뭐죠? That's the life. 네, 그래서 뭐 다른 이제 로컬에서 뭐 그다음 개인 병원이나 그런 분들이 그냥 에스트로겐만 그냥 드린 거예요. 그러면 자궁 안에 암이 생겨요. 네, 계속 에스트로겐을 그냥 프로제스테론 없이 투입하면 두 가지 성분을 다 같이 쓰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래서 실제로 자궁암이 걸린 케이스도 간혹 봤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병원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걸 두 개를 같이 계속 쓰면 이제 자궁암은 안 걸리는 건데 유방암이 조금 증가한다 그런 연구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미미한 거였는데. 그쵸? 네, 예를 들어서 안 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1000명 중에 4명쯤 걸렸다 그러면 쓴 사람은 1000명 중에 뭐 5명 걸렸다 뭐 그 정도 차이였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때 그 연구했던 그 뭐 평균 연령이나 그런 게 좀 많은,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폐경 직후에서의 좋은 거라고 하는데 거의 십수년 지난 사람들이었어요. 그 나이가. 연구 대상이. 그리고 또 어떤 그 특정 그 약에서 그러니까 그것도 종류가 많은데 좀 그 합성 이제 프로제스테론 그걸 써서 이제
더 거였죠. 예, 그런데 그거를 꼭 쓸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그거 만든 회사가 다르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 아니요, 그게 뭐 들어가는 이제 그게 이제 그 구조 인그리디언이라는 뭐 회사 그렇죠. 예, 뭐 회사라기보다 이제 프로제스테론을 이제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뭐 합성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몸에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보다 하고 조금 다른 이제 그런 어떤 종류의 그걸 썼을 때 증가했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그 다른 걸 쓰면 증가한 일이 없어요. 근데 에비던스가 우리 없어요. 일반인들은 무슨 어떻게 썼는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프로제스테론 예, 예, 그 예. 약이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면 프로제스테론 그러면 이제 프로가 뭔가 이제 서포트하는 예. 거잖아요. 뭐를 위해서 뭐. 예. 제스테론 뭐 그게 임신이에요, 임신. 이제, 임신하는 예. 거를 도와주는 예. 하는. 예, 그래서 이제 임신 가능성을 그렇죠. 높이는. 그래서 이제 폐경이 안 됐어도 예를 들어서 이제 생리가 매 4주마다 일어난다 그러면 그 중간 정도 2주겠죠. 중간 정도의 배란이 되는데 그 난자가 나오는 거죠. 그 전에 2주에는 어차피 프로제스테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0. 얼마예요. 그러니까 그냥 폐경 전 여성도. 근데 배란이 돼야지만 이게 올라가요. 왜냐하면 이제 임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임신이 되면 임신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계속 올라요. 예. 그러다가 임신이 아니면 떨어지면서 생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역할이 뭐냐? 그러면 임신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폐경이 되고 나서는 그 임신을 도와주는 것처럼 어떤 그 여성의 몸에 아니죠. 폐경이 돼서는 필요가 없어. 임신 안 할 거니까. 근데 에스트로겐만 쓰면 그게 계속 자라면서 암이 생기는 얘기죠. 그래서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프리벤션을 하는 역할인 거네. 그래서 자궁이 없으신 분들은 꼭 쓸 필요가 없어요. 자궁이 없는데 나는 호르몬 쓰겠다. 그래서 그걸 물어봤구나. 예, 그러면 에스트로겐만 쓰면 돼. 자궁 적출 수술하신 그렇죠. 분은 쓸 필요가 예, 없고 예. 자궁이 아직 있는 그렇죠. 사람 중에서 예, 그러면 꼭 같이 써야 되는 얘기죠. 같이 호르몬, 써야 예. 된다. 근데 이제 자궁이 이제 없으신 분들도 뭐 이제 프로제스테론이 무슨 뭐 수면에 도움이 된다거나 그런 분들도 좀 계세요. 그래서 같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메인은 에스트로겐이에요. 모든 제가 아까 말한 뭐 하르어택, 디멘샤, 아스테오포로시스, 에브리띵, 뭐 스킨, 뭐 거기 뭐 질건조증 이제 그런 거의 메인은 이제 에스트로겐. 예. 그게 아마 그러니까 이런 걸 약을 이런 어떤 호르몬 보조제를 먹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좀 더 오래 살고 더 그렇죠. 젊어 보이고 그런 영향을 주는 거일 수도 있겠네. 예전엔 없었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예전에는 사실 뭐 그 저희가 뭐 60, 70년대만 해도 한국 뭐 평균 수명이 네. 뭐 4, 50밖에 안 됐고.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폐경 후에 50년을 더 사시니까. 그러니까 70도 예. 70 안 같아요. 예전 70에 그러니까 비하면 이제 이런 게 더, 옛날에 지금 요즘 80이 옛날에 60이래. 그 정도.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도 한 70대 중반 정도 되신 분이셨는데 계속해서 호르몬을 두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언니가 보기엔 그분이 굉장히 젊게 에너지를 사시고. 사셔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분들은 이제 끊으라 그래도 안 끊으시죠. 지금까지 이제 뭐 좋았으니까. 계속 변했어. 그렇죠. 예. 계속, 좋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드는 병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인병들, 뭐 그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그런 것도 뭐 다 예방이 되는 거죠. 예. 이걸로. 관절염 뭐 이런 것도 뭐, 있고. 뭐 당뇨니 뭐 콜레스테롤, 통증. 예, 또 혈압. 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혈관이 좀 이제 뭐 좀 굳는다 그럴까 이제 그런 게 덜 한 거죠. 이제 계속 그 여성 호르몬이 나오면서. 예. 그리고 또 말씀을 잘 안 하시지만 굉장히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게 또 이제 질건조증 그것 때문에 의한 이제 잠자리 할 때 이제 불편하고 그런 거고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 부부관계. 예. 그게 이제 힘들다고 그걸, 예. 하면 그거는 진짜 어떻게 레코멘드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여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같이 파트너가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 그 파트너 입장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러니까 건조증이 생기면 사실 너무 싫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또 이제 한국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마인드 이런 거가 부부가 그런 걸 터놓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고. 잘하는 사람이 거의 뭐 드물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은 어느 한쪽에서 sacrifice 하거나 또 sacrifice 하다가 또 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너무 힘들면은 그렇죠. 그게 정신적으로도 싸움이 될 수도 있고 되게 좀 불화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에스트로겐 쓰면 다 좋아진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답이 그 에스트로겐이에요. 예, 여성 호르몬이에요. 그게 모든 답이. 예, 저 그래서, 궁금한 거 예,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어떠한 갱년기 그 전에도 사실 문제지만 나이가 들면서 좀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physically 느끼는 이런 게 있고 또 emotionally 느끼는 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산부인과를 간다고 하면 뭐까지 해결이 가능해요. 일단
그 애뉴얼 체크업은 이제 하시는 게 하셔야 원칙이거든요. 되고. 물론 주치의 선생님하고 한 번씩 하시겠지만 이제 산부인과에서도 따로 한 번씩 하셔야 돼요. 예, 그럼 이제 뭐 이런 증상들이 캐치가 되는 거죠. 말씀하시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패밀리 닥터한테서 자궁경부암 검사를 받았었어요. 근데 받은 지 한 달 만에 우리 닥터리한테 갔었거든요. 근데 자궁경부암 검사가 잘못된 거야. 그래서 바로 시술을 했어, 그 자리에서. 발견이 돼서. 놔뒀으면 큰일 났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우리 그 여성 질환에 대해서는 산부인과를 가는 게 맞는 거야.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스페셜리스트. 그거는 그냥 패밀리 닥터한테 맡길 근데 일은 진짜 아닌 것 같아. 그 닥터분들 이제 가는데 나는 여기 한 닥터분께서 하셨는데 하고 다 끝나고 나서 다시 갔더니 다시 해야 된대요. 아니 왜 다시 하냐고 그랬더니 덜 채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일도 발생하더라고. 그런 일이 많아요. 특히 이제 얼마나 열받아가지고 내가. 아니요, 그런 거로 너무 이제 그거는 이제 뭐 그 누가 잘못한 게 스트레스 아니라 받아요. 그게 또 이것 때문에 에스트로겐 때문에 왜냐면 이제 거기가 너무 건조해지고 그러니까 네. 채취가 잘 부족해요. 예. 그러니까 거기가 좀 톤이 살아 있고 좀 그래야지 이제 이게 잘 샘플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 너무 열받아서 또 가기가 싫은 거예요. 하기도 싫고. 아니, 그래서 사실 뭐-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계속 그렇게 나와서 그냥 이렇게 치료를 한 다음에 다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계속 다시 하라고 나와요. 계속. 예, 그래서 이제 에스트로 같은 거 치료한 다음에 이제 좀 좋아지게 한 다음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오해를 하잖아. 그러니까 뭘 잘못해서 뭐 설명을 안 해주시니까 설명해야지. 저는 이제 제 연령대에 있는 사람을 대표로 하여 여쭤봐야 되니까. 무슨 연령대인가요? 그렇지 모르겠을 텐데.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제 폐경이 된 지 한 20년이 지난 어우. 사람들이 그게 그래도 계속해서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받는 거를 레커멘드 하시는지 또 거기에다가 그 옛날에 뭐 자궁 적체 수술, 적출 수술 뭐 이런 걸 받았으면 그래도 계속 가야 되냐. 계속 가야 되는지. 그것도 이제 뭐 자궁 적출술 왜 있는지에 따라 좀 틀리고 그러고 이제 뭐 근데 자궁이 없고 그러면 이제 뭐 그쪽에 문제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적지만 그래도 이제 뭐 이렇게 뭐 검진도 해야 되고 뭐 특히 뭐 유방암 촬영이나 이제 그런 이제 진찰 같은 거는 거의 뭐 80 넘어서도 뭐 계속 하고 뭐 그렇게 진행이 되니까 그거는 이제 산부인과에서 애뉴얼 체크업을 한 번씩 받으시는 거는 그게 이제 스탠다드인 거죠. 그러니까 꼭 검사를 이제 하든 안 하든. 쉬었다가라도 다시 에스트로겐을 먹으면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그게 좋은 질문인데 될 수가 있죠. 먹는 거보다 근데 낫다는 이제 거네요. 그 모든 게 이제 그 베네핏 리스크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 리스크가 조금 있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베네핏이 좋은 연령대가 그 폐경되고 나서 바로 10년 아니면 그냥 계속 썼나 뭐 계속 예를 들어서 지금 나이가 뭐 70, 80이지만 계속 써왔다 별 문제 없이 그분들은 본인이 끊기도 거부하고 그분들은 사실 괜찮아요 계속 써도 거기다가 근데 이제 뭐 10년 20년 있다가 쓴다거나 이제 그러면 조금 그런 몸의 스터디상 그쵸 그런 뭐 유방암이라거나 혈전 그런 리스크가 좀 더 있을 있다는 수 얘기죠. 있겠죠. 게다가 또 특히 골다공증 예방이나 그런 것도 좀 이미 그쵸 이미 그러니까 더블 보기가 힘들죠. 폐경 되면서부터 바로 예, 예. 쓰는 게 좋다는 거네요. 여성 호르몬은. 저도 사실 여성 호르몬을 먹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저랑 동갑내기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제가 권했어요. 왜냐면 걔는 맨날 아침마다 못 일어나고 아침마다 침대에서 전쟁을 벌인대. 일어나서 뭐 이렇게 일어나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일어나기 싫어서. 아니, 그러니까 몸이 힘들어서 몸이 안 일어나진대. 그래서 아침마다 되게 힘든 아침을 보내고 있는데 그래서 너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냥 여성 호르몬을 먹어 그랬어요. 근데 아마 닥터리한테 가갖고 처방을 받아서 먹고 나서 내가 그녀를 세이브했다고 표현을 하더라고. 너무너무 건강해졌어. 씩씩하게 잘 살아. 그러니까 그렇게 왜냐면 한참 일할 나이잖아 우리는 한참 일할 나이인데 그 못 일어나고 이러면은 뭐 의욕도 없어지지 밤에 잠 못 자지 계속 악순환이 되니까.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남자들도 갱년기 오나요? 예, 그렇죠. 이제 뭐 남자 갱년기는 별로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이유가 왜냐면 여성분들 이제 그 완경 뭐 폐경이 되면서 그야말로 그냥 난소가 그 오버리가 그냥 딱 그냥 그쵸 스탑 워킹 그냥 뭐 영업을 딱 그냥 중지하는데 비해서 남자분들도 이제 남성 호르몬 그 테스토스테론 이제 그게 줄죠. 예, 주는데 이제
그냥 서서히 주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딱 없어지고 이제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부부관계도 좀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섹스 드라이브 같은 것도 나아지고 뭐 근육도 빠지고 뭐 근데 이제 그게 좀 점차 좀 서서히 진행되고 그럼 식욕도 날카로워지고 막 그래.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약간 제가 볼 좀 별거 같은데 이제 그 성격이라네. 그건 성격이래. 아니 근데 그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미드라이프 크라이시스. 이제 그건 이제 뭐 이렇게 뭐 교과서적으로 뭐 딱 나오는 그런 거 아니지만 네. 굉장히 좀 뭐 물론 제가 남성 환자분들은 안 보지만 제 주위에도 많고 뭐 의사 중에서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냥 거의 뭐 일을 못 하는 사람도 많고 뭐 그러니까 예, 그런 그렇죠. 증상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우울감이 있어서 성격이 뾰족해지는 건지 아니면 갱년기 그렇죠. 호르몬에 관련이 반드시 네. 있죠. 왜냐면 이제 말씀하셨지만 남성 호르몬이 주니까 그래서? 예. 그리고 이제 남성에서도 또 여성도 그렇지만 여성도 남성 호르몬이 있고 남성도 조금 여성 호르몬이 있거든요. 네. 그게 상대적으로 그게 좀 세지니까 막 뭐 눈물도 많아지고 좀 더 민감해지고 이모셔널해지고. 예, 그런 거죠. 버럭증. 예. 그래서 저도 뭐 제가 에스트로겐은 못 쓰지만 남자니까 저도 이제 그 테스토스테론 그러니까 그 남성 호르몬이 필요하면 저도 쓸 거예요. 예. 뭐 좀 저도 그 사모치 그냥 가끔 뭐 체크업할 때 재보는데 이게 뭐 나중에 뭐 내려간다거나 그러면 남자분들은 저는, 예. 어디 가서 재볼 때는 없어요? 그 뭐 보통 주소연사하고 상의한다거나 아니면 뭐 비뇨기과라거나 뭐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예. 패밀리 보통은 남자는 언제부터 그게 이렇게 내려가요? 그거 뭐 거의 뭐 20, 30대부터 예, 뭐 조금씩 진짜로? 감소하고. 예. 근데 이제 그게 뭐 이제 플럭추에이션 그냥 하루마다 그냥 틀리기도 하고 운동이나 뭐 그런 것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여자분들이 이제 산부인과를 1년에 한 번 정도 가서 이제 체크업을 하면 사실 이제 다른 것들도 되게 많잖아요. 우울증 겪는 사람도 정말 많거든요, 주위에. 그러면 그런 어떤 거는 이제 리퍼를 해주시는 거겠네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호르몬 하시고. 문제나 그런 건 이제 뭐 하지만 이제 그런 걸로 많이 다 좋아하지만 괜찮지만 이제 좀 추가로 이제 뭐 약간 뭐 항우울증 계통이라거나 그런 게 필요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이제 그런 약은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뭐 저희가 이제 겉으로 얘기 안 해서 그렇지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저도 그렇고 뭐 주치의원님도 그렇고 다 그냥 처방을 해드릴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좀 심하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뭐 그 테라피스트나 이제 뭐 사이키아트인가 뭐 정신과 선생님 뵙고 그러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사이카이트리스트에 꼭 가야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약을 예. 조제받고 뭐 좋아지고 그러면 뭐, 그걸 예.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내가 처음에 이제 그 약간 공황장애 비슷한 그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서부터 닥터리를 찾아갔는데 나 아직도 기억나. 그 저기 첫 번째 나한테 얘기해 준 건 이거 나 혼자만 겪는 거 아니라고.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이 완경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호르몬의 작용일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셔서 되게 마음이 놓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약을 줬는데 그거 먹고 잘 자고 일단 잘 자는 게 중요했으니까 그래서 나는 뭐 다른 더 이상의 그거는 진행이 안 됐으니까 그러고 나서 좋아졌으니까 근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정도로 괜찮아지지 않을까? 아주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아닌 다음에는 그래서 뭐 그렇죠. 너무 많은 분들이 그냥 이제 은하 때쯤 오셔가지고 I don't feel like myself. It's not so not me. I don't feel sex anymore. 그래서 뭐 어쨌든 뭐 게다가 남편도 남자분들도 사실 뭐 대놓고 얘기 안 하지만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뭐 이제 더 이상 뭐 힘이 없다. 그한테 그렇고 이제 뭐 아내가 섹시하지 않다. 아내가 섹시하지. 그럼 여자가 뭐 문제라는 거야? 아니 뭔가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 필이 안 온다는 거죠. 그 필이. 그렇죠. 예. 저 같은 경우는 그 잠을 못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예. 심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생각하면 또 심각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루만 못 자도 언니가 영향이 있으면 심각한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깨가지고 뭐 굉장히 이게 좀 소리에 예민하고 그래가지고 부스럭 소리가 나는데 깨면 못 자는 그게 거죠. 뭐 2시나 3시나 됐건 간에 잠이 새벽까지 못 자는 거죠. 3시, 4시까지 못 자는 거야. 그래갖고 새벽에 잠깐 잠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막 못 일어나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그네슘 같은 거를 좀 먹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것도 사실 닥터가 이렇게 얼만큼 먹으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가서 좀 잠을 자는 무슨 수면제 같은 거를 좀 요구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또 버릇이 될까봐. 그렇죠. 습관성이 그런 되는 거는 그것도 이제 처방전 약이 아닌 거, 뭐 마그네슘이나 뭐
멜라토닌은 그쵸, 아니죠. 그것도 멜라토닌은 미국에서는 그냥 영양제 그냥 사 먹을 수 있는. 저는 멜라토닌 워킹을 안 해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네. 본인이나 살 수 있는 그런 영양제들은 뭐 트라이는 해볼 수 있지만 이제 효과가 잘 없는 경우가. 근데 이제 완전 아니에요. 멜라토닌 효과가 있으면 저도 그냥 쓰시라 그래요. 뭐 그게 아니면 결국 처방전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산부인과 쪽에 도와드릴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호르몬 이제 그 있지만 근데 호르몬이 이제 뭐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못 쓰는 분도 계세요. 호르몬. 왜냐면 이미 유방암이 있다거나 혈전이 있다거나 혈전이 있다거나. 그러면 뭐못 쓰고 게다가 본인이 너무 좀 이제 좀 fear. fear. 뭐 근데 마음이 그 말도 급해서 되게 네.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많이 들었는데 특히 동양 여자분들이 그 이제 유방암이 생길 그거가 더 높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메모그램을 하면 잘 안 나오지 않아요? 다른 민족에 비해서. 근데 그 좀 약간 이제 댄스 브레이스트 치밀 유방이 많으셔가지고 좀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그러면은 더 많이 찍으라 그러고 또 찍으라 그러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디스커리지가 됐던 것 같아요. 하면은 막 메모그램을 계속 찍자고 하니까. 근데 뭐 호르몬을 쓰든 안 쓰든 멤버는 그거는- 그 체크업은 계속 잘 하셔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제 호르몬을 쓴다고 더 자주 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그건 그냥, 아니지. 예, 저희가 네. 뭐 강조를 하는 거지 더 자주 하라고는 안 해요. 예, 그냥 거기에 맞춰서. 그쵸, 예, 맞춰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동양인이 있고 많다기보다는 이제 뭐 이렇게 그 동양인 음식인가요? 그죠 동양인이 이제 서구 그 문화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성인병도 많아지고 다 많아지는 건데 근데 그 유방암이 굉장히 암이니까 무섭게 들리지만 사실 진짜 더 무서운 거는 이제 하루택이나 다른, 치매 그런 거란 얘기죠. 지금 이제 맞아, 여성분들이 맞아. 가장 돌아갈 수 있는 1위 원인이 뭐 쉽게 하면 신장마비, 하루택, 제일 많이 돌아가시는 이유가. 예, 근데 유방암이 흔하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돌아가시는 가능성은 오히려 하루택에 작은데. 비하면 뭐 엄청 작은 거죠. 예.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더 많이 더 들어. 위험하지 않아. 그쵸, 그쵸, 따져보자면. 예, 예. 근데 예. 왜 호르몬이 부족하다고 하루택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그런 하루택이나 그런 게 이제 뭐 40대나 뭐 30, 40대 그럴 때 오는 분들을 보면 거의 다 남자예요. 예. 젊었을 때. 예, 그냥 뭐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여성분들은 그 에스트로겐 때문에 보호를 받았던 거죠. 한 50 정도까지. 그 왜냐면 더 위대한 존재니까 뭐 애기 낳아야 되고. 위대한 이제. 존재래, 우리가. 그러니까 보호를 받아도 근데 그 보호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 옛날에는 그냥 그쯤까지밖에 못 살았어요. 그냥 어차피. 예. 근데 이제 그게 끝나면서 이제 계속 확 올라가는 거죠. 그 리스크가. 예,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혈관도 좀 딱딱해지고 인슐린 뭐 센시티비티 뭐 그런 것도 이제 안 좋아지고 그러니까 모든 그런 게 캐치업하는 거죠. 남자처럼. 남자는 이미 다 고생하고 있고 이미 다 약 먹고 있어요. 저희는. 예, 뭐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안 그렇다가 드디어 이제 조인하시는 거죠. 저희. 나도 그 얘기 예, 들었어. 예. 남자들은 주로 하루택이 50세 전에 오고 여자는 폐경기서부터 그로부터 그런 거 시작된다고 보니까 하더라고요. 그런 것 같은데 예.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루택이나 이제 디멘시아 뭐 그러니까 그 치매 이제 뭐 여성분들한테는 이제 오스테오포로시스, 골다공증 그게 제일 무서운 거지.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확실히 그게 또 걸리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그게 이제 호르몬을 먹는다. 퍼센티지가 굉장히 작은. 예, 게다가 그때 그때 사용했던 그 약이 뭐 좀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 증상이 이제 갱년기와 노화와 어떻게 이렇게 좀 약간 비슷하게 섞인 것 같은 생각이 그렇죠. 드는데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이제 가끔 과정을 가다가 하니까 이제. 기억력이 좀 없어지고 좀 예, 예. 이렇게 생각이 옛날처럼 이렇게 또릿또릿하게 팍팍팍 안 돌아간다 이제 이렇게 느껴지는 것도 다 노화. 에스트로겐의 그게 그렇죠. partially yes. 그러니까 뭐 그걸 100%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옛날처럼. 근데 이제 너무 오래 살았어. 그렇죠. 그건 뭐 이렇게 되는 거지만 그래도 이제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네네네. 아까 우리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그 어떤 이제 뭐 환자가 와서 이런 어떤 그 파트너하고 이렇게 관계가 뭐 이렇게 마음이 안 맞는다든지 의견이 안 맞는다든지 그러면은 닥터로서 어떻게 어드바이스를 하세요? 대부분의 컴플레인이 그 뭐 이제 뭐 바깥 남편분은 이제 원하시는데 본인이 좀 뭐 아프고 이제 뭐 그래서 뭐 심지어 막 피드백 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못 하고 싶지 않고 그거를 이제 해결을 잘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 치료를 하고 그러면 좋아지거든요. 그 증상. 그러니까 치료 방법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는 거죠. 게다가 다 좋아지거든요. 지금 하시면. 그러면 이제 뭐 그 여자분의 호르몬 레벨을 재가지고 뭐 너무 호르몬이 바닥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호르몬제를 투여를 해라. 근데 이제 일단 그 증상만 중점적으로 좋아지게 하려면 이제 호르몬 그 에스트로겐 그 호르몬을 그걸로 넣는 게 있어요. 질로. 인젝션 하는 그렇죠, 것도 그렇죠. 있어요.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렇게 질정처럼 이렇게 넣는 것도 나오고 이렇게 연고로 그냥 짜서 넣는 것도 나오고 뭐 링처럼 이제 넣는 것도 나오고
그러면 진짜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이제 그런 거. 네.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게 가야 될 때가 있어야 정해져 있어야 돼. 그러니까 좀 컴포터블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근데 난 처음에 산부인과 되게 가기 싫었는데 우리 딸이 엄마 눈이 안 좋으면 안과 가는 거와 똑같은 거야.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래 맞다 하면서 세뇌를 막 시키면서 그러고 갔어.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편해졌지. 그럼 아까 뭐 이제 무슨 뭐 이제 영양제나 이제 그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사실 영양제 뭐 비싼 것도 많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뭐 얼핏 제가 뭐 갑상선이나 뭐 일형 당뇨 그런 분도 말씀드렸지만 인슐린이 없는데 아무리 뭐 딴 좋은 걸 거 먹어도 그렇죠. 결국 그걸 써야 되는 쓸데없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걸 딱 리플레이스하기는 좀 힘들어요. 다른 뭐 영양제 이것저것 뭐 제가 뭐 쓰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좀 그거는 좀 한계가 우리 있는 민족이 영양제 되게 좋아하긴 하잖아요. 온갖 거 다 사긴 하죠. 거죠. 이만큼씩 막 드시고 네. 그러시잖아요. 근데 사실 효과가 있으면 저도 뭐 적극적으로 권할 텐데 지금 네.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일단은 하여간 애뉴얼 체크업을 받는 게 제일 시작, 중요할 것 같아요. 시작.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상과 부인과를 다 같이 하시죠 진료를 네, 지금. 네. 아기도 받으시고. 지금은 이제 풍문으로 들은 오늘도 뭐 의견 받고 왔는데. 거기에 또 제너럴 닥터도 계세요. 닥터 닥터 김. 네. 닥터 김도 계셔서 그래서 이런 호르몬 문제 이런 게 비단 그 뭐 갱년기나 폐경 성뿐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에스트로겐하고 프로제스테론 조화가 잘 맞아야지 이제 그 자궁 안에 문제가 안 생기고 암도 안 생기는데 젊은 여성분 뭐 20대 30대에서도 이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에스트로겐만 계속 투여하는 상황이 생기는 분들이 계세요. 그게 대표적인 게 뭐 다낭성 난소증 뭐 그래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계속 에스트로겐은 그냥 계속 나와요. 조금 왔다 갔다 하지만 계속 나오는데 이제 마지막 2주에 프로제스테론 나온다고 했는데 그분들은 이 배란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프로제스테론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에스트로겐만 나오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불임이 되는 건가요? 불임뿐 아니라 근데 임신을 원치 안 해도 그냥 에스트로겐만 계속 이렇게 투여하는 상황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자궁 안에 뭐 제일 안 좋게는 암까지 더 잘 생길 생길 수 수가 있는 있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검사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제 병원에 계속 가는 얘기죠. 근데 정기적으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생리가 이렇게 불순하고 그래도 그냥 그런 그런가 줄 보다 알아요. 그런 거 그냥, 그런가 보다 이제 아는 그냥 사시는 많이 계시죠. 어릴 예. 때는 그런가 보다. 예. 근데 그게 이제 아니란 얘기죠. 그게 만약에 딸이 있으면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딸이 있는데 그렇죠. 딸아이가 생리를 하면 그때서부터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은 건가요? 어떻게 뭐, 되나요? 근데 뭐 생리하는데 별 문제 없고 그냥 뭐 자기 뭐 정상적이면. 발육이 정상 괜찮으면 보통은 이제 뭐 미성년자 여기서 뭐 보통 18세 기준으로 그 전까지는 보통 뭐 그냥 체크업 그러니까 소아과 체크업 소아과 체크업 주치원 주치원 선생님이나 아니면 가정의학과나 근데 이제 뭐 그런 생리 불순이라거나 뭐 아니면 이제 요즘에는 이제 남자친구도 있고 그런 분은 많아요. 뭐 10대 초반도 그러면 이제 검사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좀 성병 검사도 해야 되고 되고. 피임 상담도 해야 되고. 상담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산부인과를 데려간다고 하면 좀 꺼려하시는 거가 있긴 하신 것 네. 같아요. 있죠. 자기 아무래도. 딸을 아무래도. 데리고 간다는 것도 사실 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메이저가 되면 뭐 대학을 갔어요. 뭐 그러면 당연히 그냥 자기네끼리도 가고 하는데 이제 그 전까지 데려가야 돼 말아야 돼 하면 괜히 산부인과 데려가기 좀 그렇잖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난 계신 딸이 것 같아요. 둘이 있었는데 내가 데려간 적이 없어. 지네들이 커서 갔어. 네, 다들 너무 똑똑하셔가지고 따님들이 다 알아서 아니 엄마가 그거 못하니까 에이 내가 내가 해야 돼. 그러면 뭐 조언해 주시고 싶은 거 좀 안타까웠던 거.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고 좀 끝마치면 어떨까 싶어요.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정기 체크업을 잘 하시고 뭐 가끔 이제 너무 산부인과 안 가셔가지고 무슨 막 뭐 심각한 질환이 좀 너무 늦게 발견되는 경우도 상황이 있고. 안타깝고 네. 그리고 이제 갱년기나 이런 걸 너무 이제 그냥 뭐 정상 과정이니까 그냥 견디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그 관리를 잘 하셔서 심각한 질환들, 뭐 하루택이나 뭐 불당궁증, 그리고 이제 뭐 치매 같은 거 이제 예방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어렵게 모셨어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 안 보신데. 여자분들이 하는데 제가 왜 가도 되나요? 막 이러셨는데 오늘도 저희 머니도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